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자, 스타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서의 내용이 길 때 문서의 수준마다 서식을 지정을 하는데요. 내가 요 수준에서는 어떤 글꼴에 어떤 크기에 어떤 줄간격을 넣는가를 외워서 매번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내가 알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딱 불러와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스타일을 적용하고 나면 목차 만드는 것도 정말 쉬워요. 그래서 목차도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 놨어요.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다운받아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서가 있어요. 자, 추진 근거 및 목표, 추진 근거, 서울시 종로구 자율적 내부 통제에 관한 규칙, 내용, 추진 목표, 뭐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있잖아요. 얘를 수준에 맞춰서 조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추진 근거 및 목표는 제일 큰 제목이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큰 제목이 추진 근거,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근거랑 같은 수준의 두 번째 수준 목표가 추진 목표, 그 다음에 내용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제일 첫 번째 수준의 글 제목이니까 좀 글자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얘는 두 번째니까 얘보단 작아야 되고 얘보다는 조금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스타일은 서식에 가보면은 이게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스타일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보면 단축키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훨씬, 단축키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해 볼 건데, 스타일 단축키는 F6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상단에 있는 펑션 키 중에서 F6을 딱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지금은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죠? 자, 스타일 하나 만들게요. 자, 밑에 보면은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는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새로 만드는 거이거든요. 자, 더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스타일 이름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구분하기 쉽게 1수준으로 할게요. 자, 1수준. 그 다음에, 1수준은 글자 크기가 커야 되니까 글자 모양에 가서 글꼴을, HY 변명조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로 할게요.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서 이 제일 큰 1수준 제목하고 2수준 제목은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단 모양에 가서 이 줄간격을 180, 아니 200으로 할까요? 20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설정. 근데요, 제일 첫 번째는 추진 근거 하면서 앞에 아무런 기호가 없으면 조금 너무 썰렁하니까 문단 번호를 줄게요. 로마자 1번 숫자를 한번 줘볼게요. 문단 번호에서 로마자 1로 시작하는 걸 선택을 하고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하면은 1수준에는 이렇게 1수준 생기면서 오른쪽에는 줄간격이 200이 들어갔고, 글꼴은 HY 견명조고, 뭐 이런 크기는 18이고, 뭐 이렇게 내용이,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 거예요. 2수준. 더하기 2수준. 2수준은 1수준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거하고는 간격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을 10 정도 줄 거고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줄간격은 200보다는 작게 180 정도 줄게요. 설정. 자, 글자 모양에 가서 글꼴은 휴먼 명조로 하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한번 16 정도 줄게요. 16 정도 주고 설정할게요. 설정. 그 다음에 앞에는 네모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단 번호에 가서 글머리표에 있는 네모를 하나 선택을 할게요. 설정. 그 다음에 추가하면은 이수준이 생겼어요. 자, 또 하나 만들게요. 3수준. 더하기. 스타일 이름이 3수준. 얘는 2수준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을 20을 줄 거고요. 줄 간격은 180을 줄게요. 이거는 제 임의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식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설정. 자, 글자 모양은 저는 휴먼 명조의 이번에는 14피트. 휴먼 명조의 14피트 하고 설정할게요. 또 한번 추가. 그러면 1수준, 2수준, 3수준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수준이 맨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1수준 클릭하고 위로 하나, 둘. 자, 2수준 클릭하고 위로 가는 버튼 한 번 해서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정렬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단축키 컨트롤 2, 2수준은 컨트롤 3, 3수준은 컨트롤 4 이렇게 돼 있죠. 단축키를 활용하고 싶으면 여기는 단축키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설정 안 누를 거예요. 안 누르는 이유가 제가 커서를 어디에 두고 스타일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정을 딱 누르면 여기가 1수준이에요. 여기서 스타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1수준이 됐나 봐요. 근데 얘는 그럼 문서가 틀어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1수준은 여기인데. 그래서 자,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에는 마지막에 스타일을 만들고 나서는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거는 원래대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는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바탕글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1수준이죠. 아까 단축키 컨트롤 2 누르면 1수준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 1수준.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1수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 놓고 여기서 놓을게요. 2수준. 이만큼은 3수준. 클릭. 1수준. No. 2수준. 이만큼은 2수준. 아니, 3수준. 이만큼은 2수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로마자가 붙었고 얘는 네모가 붙었고 얘도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편집하려고 해요. 약간 뭘 추가하거나 글꼴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할 때, 자, 그럴 때에는 다시 스타일 단축키 F6. 3단계를 편집하고 싶어요. 편집할 때에는 아래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 됩니다. 연필 모양을 들어가면 이렇게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앞에다가 동그라미 기호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문단 번호 글머리표에 가서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자 있는 동그라미 선택할게요. 설정 하고 취소. 알아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좀 문서 작성 능력이 없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획과 행정을 자체를 나눠버리던가 아니면 행정안전부까지 위로 올리든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그냥 계획에 놓고 이 행정안전부를 밑에 줄로 넘겨버릴 거예요. 근데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앞에 글머리 기호가 생겨서 서로 다른 문단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나의 문단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문단은 유지하되 줄만 바꾸는 단축키. 자, 획 뒤에다 컷을 놓고 Shift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문단은 유지하되 줄만 바뀌었어요.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밑에 자율적 내부 통제 환경 구현을 통한 공직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 이만큼은 그냥 줄을 바꾸기엔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간을 조절할 거예요. 자, 자간을 조정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에서 자간을 조절하면 돼요. 빼기 10, 짠! 아니 이렇게 해서 빼기 10인지 빼기 20인지 요거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단축키로 봐가면서 할게요. 자, Alt, Shift, N을 여러 번 누르면 Alt, Shift, N을 여러 번 누르면 자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까지 왔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간 줄일 때는 Alt, Shift, N이 났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딱 서식을 바꿨어요. 너무 편리하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서식을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차례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차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례는 보통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한 페이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추진 근거 및 목표 앞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엔터. 자, 컨트롤 엔터는 페이지 삽입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페이지를 하나 삽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수진 1번이 적용됐잖아요.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사라집니다. 이때 차례를 만들 거예요. 차례는 도구에 있어요. 도구의 왼쪽에 보면은 제목 차례, 차례 만들기라고 있죠. 이 차례 만들기를 딱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만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가 있고 스타일로 모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일로 모아볼 거예요. 자,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 체크 해제하고 스타일로 모을 건데 1수준, 2수준, 3수준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표나 그림은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식은 해제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들 위치가 문서의 커서 위치, 방금 페이지 삽입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만들기. 이렇게 차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문서를 수정했어요. 자, 추진 목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그럼 얘는 3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차례는 그대로 추진 목표가 2페이지예요. 3페이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다시 도구에 있는 제목 차례에 가서 차례 새로 고침. 짠! 3페이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스타일로 문서의 서식, 글자 크기, 글자 색깔, 글꼴, 그 다음에 여백, 줄간격들을 바로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만들기 앤 차례 만들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이요. 안 꺼지 왜? 끝이라고.